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중공의 관영 매체 관찰자망이 매우 흥미로운 미 대선 분석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트럼프가 연임하는 10대 지표라는 애리조나 주립대 교수 우씨의 칼럼입니다. 관찰자망은 관영 매체지만 중공 국내는 물론 세계 정세와 관련해 상당히 심층적인 분석 칼럼을 게재하기 때문에 읽어볼만 합니다. 이 칼럼은 중공조사도 바이든이 당선됐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트럼프 연임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냉철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지표입니다.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같은 주류 매체의 영향으로 중국인들도 바이든이 선거의 승리에 트럼프를 백악관에서 몰아낼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는 미국민들의 민의를 잘못 읽은 것이라고 우 교수는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4년 전 트럼프가 갑자기 나타나 미국 정계에 폭풍을 몰고 온 심층 원인을 모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편 투표와 우한 폐렴으로 인해 2020년 미 대선의 최종 결과가 도출되는 것은 조금 시간이 지체되고 각지에서 결과를 두고 논란이 있겠지만 자신은 트럼프가 압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국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이 큰 폭으로 앞서가는데 도대체 트럼프가 이긴다니 무슨 말이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지만 2016년에도 같은 상황이었다고 우 교수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2016년 당일 밤에도 뉴욕타임즈는 힐러리가 이길 확률이 92%라고 했지만 결과는 트럼프의 승리로 나타나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망신을 당했습니다. 미 대선 여론조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민의를 조사하는 데 있어 샘플링과 질문 선정이 근본적으로 잘못돼 제대로 결과가 나올 수 없으며 트럼프 열혈 지지자인 사일런트 머저리티는 속내를 숨기고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아 여론조사가 결코 정확할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우씨 교수가 제시한 트럼프 승리 지표의 첫 번째는 대표적 스윙 스테이트 펜실바니아의 선거 인단수 변화입니다. 3월부터 9월 말까지 민주당은 6만 명이 증가한 데 반해 공화당은 14만 명이 늘었습니다. 다른 주도 마찬가지 추세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유세 현장의 분위기입니다. 트럼프는 오하이오, 아이오와 플로리다, 애리조나, 펜실바니아에서 팬들의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반면 바이든의 유세는 아주 초라했습니다. 세 번째는 주식시장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4년 임기 동안 우한 폐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65%나 올랐습니다. 미국 역사 100년의 규칙에 따르면 대선 당일 4년 전 주가 지수보다 20%가 넘는 경우 87%의 확률로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조지 워싱턴부터 지금까지 이 확률로 20명 가운데 16명이 연임했습니다. 2016년 11월 3일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스탠다드 푸어스 지수가 2100인데 2020년 10월 30일 이 지수가 3465입니다. 네 번째, 트럼프의 공화당 내 지지도가 줄곧 90% 이상이었습니다. 이는 아버지 부시와 아들 부시, 레이건, 닉슨을 초월하는 수치입니다. 다섯 번째, 현재 미국인이 중요시하는 이슈는 법과 질서라는 응답이 40%로 1위입니다. 이유가 경제 부흥입니다. 우한 폐렴 방역은 3위로 15%에 불과합니다. 법과 질서 그리고 경제 부흥은 바로 트럼프가 내세우는 이슈입니다. 우한 폐렴 방역에 실패했다고 공세를 피는 바이든이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흑인과 히스패닉의 공화당 지지세 증가입니다. 흑인 지지율은 역대로 10%를 넘은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공식적으로만 15%, 실제로는 얼마가 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엄청 늘었습니다. 히스패닉도 40%를 넘었습니다. 소수 민족에 대해 트럼프가 이슈를 아주 잘 요리했다는 평가가 주류입니다. 특히 아프리카계 흑인의 지지는 민주당으로는 경악할 만합니다. 10월 26일 라스무센의 조사를 보면 트럼프의 직무에 대한 흑인의 만족도는 10월 19일 25%에서 26일에는 44%까지 폭등했습니다. 빅데이터 폴링도 이번 대선에서 흑인 지지가 21%에 이를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7번째로 트럼프가 공약을 4년 임기 동안 거의 이행한 점을 들었습니다. 멕시코 장벽도 공언한 것처럼 세웠고 미국에 불리한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아프간에서 철군한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트럼프는 말한 것을 거의 실천했습니다. 8번째는 숨겨진 트럼프 지지자 사일런트 머저리티의 힘입니다. 트럼프에게 좌파들은 백인 지상주의자, 종족주의자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표면적으로 거칠고 좌충 우돌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지지자들이 속마음을 숨기고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트럼프 팬들에 대해 바이든 지지자들은 공격적으로 대들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팬들은 역으로 트럼프 스타일이야말로 워싱턴 정가의 오래된 독을 제거할 비장의 카드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9번째는 바이든이 너무 약체라는 지적입니다. 바이든은 1972년 상원 의원에 당선된 이후 지금까지 반세기 동안 정계에 몸담았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에 2번이나 도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2008년에는 갑자기 등장한 오바마에게 뒤졌고 2016년에는 힐러리의 후보 자격을 빼앗겼습니다. 이번에 겨우 도전에 성공하긴 했지만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다지 인간적인 매력이 없어 한때 샌더스나 워렌에게도 밀리는 듯했습니다. 예전에 혈기왕성했을 때 바이든도 아니고 이제 거의 80이 다 된 바이든으로는 트럼프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10월 26일 조 바이든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조지가 4년 더 대통령을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이름조차 기억 못하고 조지 부시로 착각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이 내 이름도 기억 못하는 것을 봤다. 앵커의 도움으로 인터뷰를 그럭저럭 넘겼다. 가짜뉴스 카르텔이 바이든을 보호해주고 시간의 수당을 벌고 있다고 조롱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지표는 우한 폐렴으로 그렇게 트럼프를 공격했지만 미국민들이 방역 실패의 책임을 트럼프에게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를 우시 교수는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시 교수는 2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한 폐렴은 미국의 정치 프레임을 강타하는 동시에 개인의 자유라는 가치가 뭔지를 다시 일깨웠다는 겁니다. 우한 폐렴 방역은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도 가장 큰 개인 자유의 가치는 손상시키지 못했습니다. 우한 폐렴을 구실로 록다운을 시행하려는 민주당의 정책보다는 미국민들이 자유의 가치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말한 것처럼 우한 폐렴의 원죄는 중공에 있다고 미국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우한 폐렴의 책임을 반드시 중공에 물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미국민들은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이 같은 트럼프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길 것으로 보는 중공 언론인은 우시 교수뿐만이 아닙니다. 차이신 촨메이의 CEO 시에진허도 페이스북을 통해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전 세계가 손에 땀을 쥐고 이번 미 대선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트럼프가 사전투표를 한 장면을 관심 있게 봤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란 사람에게 표를 던졌다고 웃으며 인터뷰하는 트럼프의 모습은 지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다고 TV 시청 소감을 밝혔습니다. 미중 간 쟁토가 달려있어 각국이 모두 이번 대선을 자기네 나라 대통령 선거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중국, 한국, 일본, 인도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의 정치색을 가지고 두 사람을 평가하고 있다. 타이완에서 국제관계 전문가로 통하는 선푸슝의 경우 바이든이 100% 승리한다고 말해왔는데 최근 양일간 그와 통화한 결과 그 사람조차도 트럼프의 당선을 전혀 의심하지 않다라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선푸슝은 전 민진당 입법위원을 지낸 선거 전문가입니다. 얼마나 지모가 출중한지 별명이 지다성입니다. 지다성은 수호전에서 지모가 뛰어난 오용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시에진허는 흥미로운 사진 하나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미국 티셔츠 가게에 내걸린 바이든과 트럼프 셔츠의 가격에 주목했습니다.
바이든 티셔츠는 $2 99센트, 트럼프 티셔츠는 $6 99센트입니다. 이런 가운데 헌터 바이든의 이메일에서는 그 일가의 추악함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헌터 바이든의 크랙 스모킹 현장에서는 미성년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바로 죽은 형 보 바이든의 딸 나탈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헌터 바이든은 형 보 바이든의 형수와 로맨틱한 관계였을 때 14살인 조카까지도 끌어들인 겁니다. 또 백색 가루를 신용카드로 다듬고 섞었는데 이 신용카드에는 오바마의 딸 말리아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 시기에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헌터가 오바마를 만나는 사진도 폭로됐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